미디어유스 신동국 기자,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파업은 단순한 근로 조건 개선을 넘어 의료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파업의 핵심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이 정책이 의료 현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장기적인 의료 인력 배치와 질적 향상 없이 단순히 의사들의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 파업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드러내며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의대 정원 변경 후 처음 치러지는 수능을 1달 앞두고 익명을 요구한 의대생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보았다. Q1. 정부의 현재 입장이 관철될 경우 생기는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장 단기적으로는 증원된 이후 선발된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교원 확충 시설 증축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에서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 인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교수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그 어떤 제대로 된 유인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사들로 하여금 대학병원의 교수로 근무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임상의사로서의 훈련이 진행되는 본과 3학년 이후에서 레지던트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생 및 전공의들이 본인이 교육받고 있는 그리고 수련받고 있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 수련받는 인원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각각의 수련생이 각 과에서 어떤 환자들을 담당할 것인지, 업무량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등 세밀한 조정과 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말뿐인 약속만이 이어지니 의대생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2.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우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공의 이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학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전공의는 병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제공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탈하면서 대학병원은 빈자리를 비싼 전문의로 대체해야 하니 절대적인 노동자의 수도 부족해지고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이야기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전공의와 전문의는 서로 독립된 직역이 아닙니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이들이 각 과의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의 중심병원에 들어갈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전공의가 수련할 병원과 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구조에 대한 혁신 없이 전문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의 절대적인 수와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싶다면 전문의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 없는 병원으로 한순간에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Q3. 예과 본과생들의 학습 공백이 이어질지 여부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올해 전국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24학번과 25학번의 대생들이 한 학년에 섞이는 상황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 실습 등에 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4.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기울일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의료계에서는 본인들이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 개원회 등등의 사집단 내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이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때는 최대한 통일된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사단체들의 말이 자꾸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니 이들의 말이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 전달 기구를 만들어 앞으로 의료계의 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정책을 꼭 관철해야겠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향후 늘어난 인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2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큰 그림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으니 의료계에서 정부의 정책과 그 진행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직역과 의토의를 하고 그 결과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과감히 정책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의료계 역시 정부와 힘을 합쳐 무너진 의료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단순한 정책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의료의 질 저하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 역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근로 조건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통해 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